이렇게 한번 띄워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오늘 볼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고프로 10이에요. 고프로 10 블랙 모델인데,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은 기존에 그 고프로 뭐 8이든 7이든 혹은 9이든 이렇게 고프로를 쓰다가 고프로 10이 나왔다는데 얼마나 좋아지지, 뭐가 좋아진 거야, 이거 또 질러야 되나, 아마 이런 뷰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은 이전에 다른 그 국내외 유명 유튜버 분들이 이 고프로 10에 대한 리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프로 9에 비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상세하게 비교 영상까지 설명을 너무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입장에서의 뷰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프로를 실제로 시리어스하게 써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전에는 고프로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이런 이제 작은 카메라들 비슷하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액션캠도 있었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서 팔았던 소니 액션캠, 이런 것들은 쭉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프로를 안 썼을 뿐이지 액션캠은 계속 썼었습니다. 고프로를 쓰지 않았던 사람, 쓰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고프로 10이 뭐 하도 좋다고들 하는데, 이거 메인 카메라로서 혹은 서브 카메라로서 사야 될 필요가 있나? 즉 카메라 입장에서 가족과의 추억을 담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뭐 여행을 가서 이런저런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일상을 담는 용도로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카메라로서 고프로 10을 좀 바라봤어요. 이 입장에서 어땠는지, 뭐가 좋았고 혹은 뭐가 아쉬웠는지 이 입장에서 좀 리뷰를 해볼게요. 네, 지금 고프로 10 가지고, 고프로 10 블랙 가지고 지금 나와서 테스트를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내장 마이크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고프로 10의 내장 마이크 성능도 한번 보고 사진이나 영상, 타임랩스 기능 이런 것들 좀 찍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저는 아주 전문적인 액티비티를 막 하거나,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막 워터 스포츠를 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고성능 액션캠이 꼭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고프로 10을 쓰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그렇게만 볼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고프로라고 해서 이게 아주 그런 익스트림한 스포츠에서 쓸 수 있는 액션캠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드는 생각은 굉장히 작고 강한 고성능 캠코더, 고성능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4K 120프레임 퍼 세컨이나 그다음에 심지어 5.3K에서 60프레임까지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는 사실 다른 카메라로 비하면 엄청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게 파는 카메라에서나 이제 그런 기능들이 가능한데, 고프로 10이 그런 걸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데 그걸 지원해? 게다가 화질까지 받쳐줘? 그렇다면 이거를 꼭 액션캠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액션캠이 아니라 일상적인 카메라로도 꽤 쓸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프로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제 돈을 주고 사서 메인으로 쓰거나 뭐 이런 적이 없던 카메라인데, 뭐 비슷한 액션캠을 썼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프로는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카메라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써보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고프로를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뭐 요즘에 이제 뭐 스마트폰도 좋아지고 카메라들도 뭐 나름 카메라로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어떤 부피와 무게, 그리고 작지만 굉장히 강한 성능을 내는 그런 포지션으로서 고프로의 자리가 또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과거의 액션캠은 진짜로 그런 어떤 익스트림한 스포츠 혹은 워터 스포츠, 뭐 물이 많이 튀기는 환경이나 혹은 흙탕물, 뭐 모래, 이런 것들이 많이 튀기는 그런 액션 현장에서 쓰게끔 많이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팔아버린 그 소니 액션캠도 딱 그럴 때만 쓰게 많이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도 좋은데, 그런 환경만 있지 않잖아요. 그쪽으로 전문적인 취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가끔 이제 그런 액션에 가까운 스포츠를 하지만, 스포츠를 즐기는 현장 자체가 뭐 여행을 가서일 수도 있고, 혹은 주말에 나들이를 가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꼭 스포츠만 담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상황을 즐기는 여러 가지 추억을 같이 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 액션캠들은, 제가 썼던 액션캠들은 액션캠에 맞는 초광각에다가 방수 방지는 잘 되는데 화질이 조금 카메라로서 많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불편하거나 뭐 LCD가 없거나 뭐 이래가지고 카메라로서 쓰기에는 정말 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한정적인 용도에만 그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저도 팔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액션캠이 필요할 것 같은 환경이 그냥 일상이자 또 여행 환경이자 이렇기 때문에 카메라로서의 성능이 충분히 받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처럼 고프로를 그렇게 접해보지 못한 사용자 입장에서 고프로를 가면 뭐가 좋지? 진짜 다른 카메라보다 좋은가? 액션캠이 나한테 필요해? 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고프로 9과 비교한 뭐 리뷰에서도 나오지만 GP2라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적용해서 정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빠른 것뿐만 아니라 프로세싱 파워가 세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상도의 고프레임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메인 카메라로서 꽤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서 한번 바라보겠다 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일단 괜찮았던 거는 첫 번째가 역시 화질입니다. 예, 화질을 접하고 조금 놀랐어요. 고프로를 그동안 액션캠이라 생각하고 안 써온 입장에서는 조금 놀랐습니다. 액션캠 특유의 그런 화질 한계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뭐 밤에 찍으면은 노이즈 같은 거는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주광에서든 일상적인 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저처럼 실내에서 영상을 많이 찍는 사람한테는 충분한 그런 화질을 보여줬어요. 해상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슬로우 모션이나 타임 오프 같은 타임랩스 같은 거 만들기에도 성능이 좋게 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탁월했던 거는 흔들림 보정, 수평 보정이었습니다. 이게 뭐 광학식 손떨림 보정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는 건데, 야, 수평 보정, 특히 수평 보정은 놀랬어요. 여기도 보시면 리니어 화각으로 찍으면 수평 조절이 되는데, 이걸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도 이게 화면이 안 흔들려요. 실제로 써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수평 보정이 잘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흔들림 보정하는 거, 수평 보정하는 거는 제가 썼던 최신 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다 통틀어서 거의 최고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소니 뭐 GV-E10 같은 경우도 흔들림 보정 같은 것도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그런 것과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일상적으로 이제 브이로그처럼 일상용으로 쓰려고 하면, 특히 저 같은 유튜버들한테는 마이크 성능이 제법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장 마이크가 생각보다 쓸만하더라고요. 액션캠들이 보통 마이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말을 수음하기에도 굉장히 좋았던 내장 마이크가 괜찮더라고요. 지금 촬영은 고프로 10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장 마이크로, 고프로 10의 내장 마이크로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뭐 잘 들리시나요? 그리고 액션캠 하면 전에 썼던 액션캠들이 다 막 액션캠에 맞는 광각 이런 것들만 있어서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진짜 어려워요.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메인 카메라를 또 들고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경험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뭐 슈퍼뷰, 그다음에 광각, 리니어에 지금 수평 조절되는 거, 협각, 뭐 내로우라고 이렇게 다양한 화각들을 지원을 해서 일상적인 카메라로 쓰기에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렌즈는 하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각도를 처리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실내 촬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충전 중 촬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C타입 충전 단자가 있는데 이렇게 충전을 한 채로 촬영이 돼요. 뭐 이거 외에도 수많은 뭐 기능 리뷰를 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얘가 이제 작지만 굉장히 강한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카메라로서 바라본, 메인 카메라로서 손색이 없는지를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이제 좀 인상적이었고 눈에 띄었어요. 뭐 물론 아쉬운 점도 있죠. 아무래도 태생이 액션캠이다 보니까 메인 카메라로서 쓰기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단 그 많은 리뷰어들이 저조도일 때 화질을 조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조도, 그야말로 빛이 약한 상태, 어느 정도 좀 어둑어둑해진 상태에서는 저는 쓸만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괜찮았는데, 물론 완전히 밤일 때, 완전히 어둡게 밤에 나가서 찍을 때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이제 밤거리를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깨끗하게 담는다고 하면 그럴 때는 좀 아쉬운 게 맞아요. 그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역시 태생이 액션캠이다 보니까 카메라 본연의 기능을 그때그때 쓰기는 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노출 보정 같은 거, 노출을 빨리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절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노출을 고정하고 싶다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뭐 노출값 보정을 이 프로튠이라는 메뉴에 가서 노출값 보정도 하고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세팅 값을 다 저장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조정해서 쓰기에는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합니다. 카메라처럼 그때그때 노출 보정을 한다거나 뭐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한다거나 이럴 때는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액션캠으로 나오다 보니까 보통 카메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들이 좀 많아져요. 얘가 보통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고프로를 사면 이 기기값만큼 액세서리 가격이 들어간다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아주 단순하게 삼각대 마운트만 해도 얘가 없어요. 예, 이런 이제 삼각대를 결합하려고 해도 본체 결합이 안 됩니다. 카메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별도의 또 이런 액세서리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 액세서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가지고 다니지만 당장 막 삼각대 꼽아 가지고 써야 될 때 이게 마운트 없지, 이렇게 이제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외장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외장 마이크 단자가 얘가 따로 없거든요. 외장 마이크를 쓰시려면 굳이 또 전용 그 마이크 어댑터를 달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불편합니다. 자, 그럼 마이크 입장에서는 하나 아이디어가 괜찮은 게, 제가 쓰고 있는 그 인스타 360 1X2 같은 그 카메라는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랑 연결해서 에어팟의 마이크로 무선 마이크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아이디어가 좋던데, 그런 거는 고프로에서 조금 반영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배터리는 작은 만큼 밖에서 조금 이것저것 찍다 보면 금세 앵꼬가 돼서 추가 배터리는 필수일 것 같아요. 그렇게 카메라로 바라보면 진짜 카메라들과 비교했을 때 카메라 본연의 기능으로서는 좀 불편하거나 지원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보니까 결과물이 워낙 좋아요. 뭐 이런 카메라들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고해상도, 고프레임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다시 보게 됐어요. 액션캠을 다시 봤다기보다 고프로를 다시 보게 되고, 야, 이거 하나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력이 있네요. 특히 고프로 10은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특히나 화질이 되게 괜찮아서 이거 하나면 웬만한 거는 다 처리되겠다. 실내도 찍고 밖에서도 찍고 그냥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정도 크기면은 뭐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인스타 360 케이스까지 하면 이 정도인데, 뭐 부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서 그냥 주머니에 쓱 넣고 다니면서 일상을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확실한 얘만의 액션캠과 카메라와의 그 중간 커버리지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다루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요즘 카메라를 좀 많이 샀기 때문에 또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요. 좀 더 써보면서 한번 와이프 눈치를 보겠습니다. 고프로에 대한 인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든 이 고프로 10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며칠 안 되겠지만 대여해서 쓰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은 많이 좀 제가 답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